1541년 5월 27일 아침 런던 탑에 수감된 67세의 노부인이 감방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재판도 없었고 판결도 없었고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간수가 말했습니다. 1시간 안에 처형될 것입니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무슨 죄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단지 그 죽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죽음으로 이어진 삶 전체 때문입니다. 왕의 조카로 태어나 2명의 삼촌이 왕위에 올랐고 아버지는 반역죄로 처형되었으며 오빠는 탑 안에서 생을 마감했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5아이를 홀로 키우고 스스로의 힘으로 백작부인의 자리를 되찾은 이 여성은 결국 서투른 아마추어 사형 집행인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것은 마거릿 폴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영국을 지배했던 플랜테저넷 왕조의 마지막 여인 마거릿 폴은 1473년 8월 14일 영국 서부 베스 인근 팔리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문만 보면 이 아이의 앞날은 화창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지 플랜테저넷 클래런스 공작 에드워드 4세 국왕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사벨 네빌 킹메이커로 불린 워릭 백작 리처드 네빌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족의 피가 평온함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마거릿이 3살이 되던 해 어머니 이사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5의 나이로. 출산 후 결핵이나 열병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조지는 아내가 독살당했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는 이사벨의 시녀 앙카레트 트윈요를 지목했습니다. 부하들을 보내 그녀를 집에서 강제로 끌어낸 뒤 워릭으로 데려와 즉석 재판을 열었습니다. 배심원들은 반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면서도 유죄를 선언했습니다. 같은 날 앙카레트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기소에서 판결 집행까지 불과 몇 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에드워드 4세는 훗날 그녀를 사면했지만 죽은 사람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거릿을 키운 아버지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역사 속 여성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어린 시절을 서둘러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마거릿의 경우 어린 시절이야말로 이후 모든 것을 설명하는 열쇠입니다. 아버지가 망상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며 자란 아이, 그것은 안정의 기반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하는 법,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기반입니다. 아버지의 나쁜 결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사벨 사망 후 조지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궁정인 부르고뉴 공국의 유일한 상속자 마리드 부르고뉴와의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에드워드 4세가 거부하자 조지는 격분하여 궁정을 떠났고 형제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1477년 조지의 점성술사가 고문 끝에 국왕의 죽음을 예언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조지 자신은 직접 연루되지 않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공개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왕 앞에서 왕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에드워드 4세는 동생을 반역죄로 런던 탑에 가두었습니다. 1478년 2월 18일 조지는 탑 안에서 비공개로 처형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가 가장 좋아하던 말름지 포도주를 가득 채운 술통에 빠뜨려 익사시켰다고 합니다. 마거릿은 그때 겨우 4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반역죄로 죽자 모든 토지와 자기는 왕실로 귀속되었습니다. 마거릿과 오빠 에드워드는 모든 것을 잃고 왕실 친척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1483년 마거릿이 10살이 되던 해 삼촌 에드워드 4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는 그의 아들 12살의 에드워드 5세에게로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삼촌 리처드 글로스터 공작이 조카를 런던 탑에 대관식 준비를 이유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5세와 그의 남동생이 사생아라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선언하며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리처드 3세의 탄생이었습니다. 탑 안에 갇혔던 두 왕자는 그의 여름 이후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해되었는지 탈출했는지 오늘날까지도 영국 역사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은 마거릿과 오빠 에드워드를 매우 위험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반역죄 선고로 인해 직접적인 자기 계승은 어려웠지만 이론적으로 두 사람은 왕위 계승 서열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두 아이를 요크셔의 셰리프 허튼 성으로 보냈습니다.
1485년 보주워스 전투에서 리처드 3세가 전사했습니다. 헨리 7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복에 의한 왕권이었고 에드워드 4세의 딸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으로 정통성을 보강했지만 헨리 7세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거릿의 오빠 에드워드 플랜테저넷이 자신보다 더 정통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에드워드는 당시 10살 안팎 런던 탑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역사가 얼마나 잔인하게 반복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마거릿의 외할아버지는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왕의 손에 처형당했습니다. 오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갇혔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본 마거릿은 목소리도 권력도 선택지도 없는 여성으로서 그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1487년 램버트 쉬물이라는 소년이 나타나 에드워드 플랜테저넷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헨리 7세는 진짜 에드워드를 탑에서 꺼내 런던 거리를 행진시켜 보여주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자 에드워드는 다시 탑으로 돌아갔습니다. 1490년 헨리 7세는 에드워드에게 워릭 백작 자귀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자귀였습니다. 권리는 인정하되 자유는 주지 않는 반쪽짜리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마거릿은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1487년 마거릿은 리처드 폴경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왕의 사촌으로 마거릿보다 14에서 15세 연상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정치적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리처드 폴은 마거릿과 신분이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작의 딸이자 두 왕의 조카였지만 그는 중간 귀족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결혼이 마거릿을 정치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녀가 지나치게 유력한 남성과 결혼하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결혼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리처드 폴은 조정에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여러 성의 총독, 웨일스 장관회의 위원, 북웨일스 법관. 1493년에는 아서 왕자 가문의 시종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마거릿은 남편이 필요할 때 함께하고 멀리 있을 때는 가까운 곳에 머물렀습니다. 적어도 서로를 아끼는 관계였다는 증거입니다. 두 사람은 5자녀를 두었습니다. 헨리 1492, 아서 1499, 레지널드 1500, 제프리 1501, 어슐라 약 1504, 그리고 1504년 리처드 폴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도 정확한 날짜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급작스러운 병으로 인한 죽음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마거릿은 31세 과부였습니다. 수입도 없고 5아이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중세 귀족 여성들이 신분 때문에 보호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귀가 있는 미망인도 생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마거릿의 과부 수당은 생활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 레지널드를 교회에 보냈습니다. 순수한 신앙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였습니다. 훗날 레지널드는 격렬한 말다툼 중에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되던졌습니다. 그런 종류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헨리 7세는 마거릿에게 장례 비용 명목으로 소액을 빌려주고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온 수도원으로 들어가 수녀들의 손님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1509년 헨리 7세가 세상을 떠나고 헨리 8세가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캐서린 오브 아라곤과 결혼했습니다. 형아서 왕자의 미망인이었던 그녀와 이것이 마거릿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거릿과 캐서린은 1501년 처음 만났습니다. 캐서린이 웨일스 공비로 영국에 도착했을 때 마거릿은 그녀의 시녀단에 합류했고 두 사람은 즉시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이제 캐서린이 왕비가 되자 마거릿은 다시 그녀의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1512년 헨리 8세는 마거릿에게 솔즈베리 백작부인 자귀를 그녀 자신의 권리로 복권시켰습니다. 오빠 에드워드가 처형 전에 보유했던 모든 토지가 마거릿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거릿 폴은 16세기 영국에서 독자적인 귀족 자귀 피어리지를 보유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같은 세기에 이 일을 해낸 여성은 단 한 명 더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앤 불린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거릿은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지를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1538년에는 동시대 귀족 중 가장 부유한 5명 안에 들었습니다. 여성 관리자들을 적극 고용했고 직접 법적 분쟁에 나섰으며 인문주의 학자들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그녀에게 중요한 작품을 헌정했습니다. 1520년에는 공주 메리의 가정교사 겸 시종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헨리 8세와 캐서린의 딸 마거릿과 메리는 거의 모자 같은 깊은 유대를 형성했고 이 유대는 마거릿이 죽는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 마거릿의 삶에서 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그녀가 역경을 어떻게 자원으로 바꾸었는가입니다. 권세 있는 남편도 아버지도 오빠도 없이 혼자서 조용히 그러나 매우 효율적으로 자신의 세계를 다시 구축했습니다. 역사는 마거릿을 죽음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야말로 가장 존경받아 마땅한 마거릿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헨리 8세가 엠블린에게 빠져들면서였습니다. 마거릿은 캐서린의 편에 섰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진정한 우정 때문에. 1531년 캐서린이 궁정에서 쫓겨나자 마거릿은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1533년 헨리가 캐서린과의 결혼을 무효로 선언하고 메리가 적출 공주 지위를 박탈당하자 마거릿은 시종장 자리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헨리가 메리의 금은 장신구를 압수하려 하자 마거릿은 거부했습니다. 자비를 들여 메리를 계속 모시겠다고 왕실에 아무 비용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헨리는 거절했습니다. 제국 대사 유스타스 샤피가 같은 제안을 했을 때 헨리는 마거릿을 가리켜 경험 없는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아들에게서 왔습니다. 레지널드 폴, 마거릿이 경제적 이유로 교회에 보냈던 아들, 은파도바에서 공부하며 유럽 가톨릭 세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헨리 8세를 대리하여 신학적 협상에 참여했지만 1531년부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혼이 잘못이라고 왕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고 교회에 대한 왕의 최고권을 거부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유럽 군주들을 찾아다니며 영국을 고립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1537년 교황은 레지널드를 추기경으로 임명했습니다. 같은 해 영국 북부에서는 은총의 순례 필그림 오브 그레이스라는 대규모 가톨릭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레지널드는 교황의 지시로 이 반란을 외부에서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신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헨리 8세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거릿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레지널드의 어머니였습니다. 1538년 헨리 8세 암살 음모가 발각되었습니다. 마거릿의 막내 아들 제프리 폴은 여전히 형 레지널드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토머스 크로멜에게 체포되었고 신문 압박 아래 장남 헨리 폴, 몬테규 경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온 가족이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되었습니다. 11월 마거릿과 헨리 폴이 런던 탑에 수감되었습니다. 마거릿에 대한 신문은 11월 1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사우샘프턴 백작 윌리엄 피츠 윌리엄이 신문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마거릿의 태도에 감탄했다고. 그녀는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고 답변은 명확하고 일관되었으며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크로멜은 결국 조작된 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거릿의 영지 중 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5 성흔이 수놓인 튜닉이 발견되었습니다. 은총의 순례 반란군의 상징이었습니다. 크로멜은 이것이 마거릿의 아들 레지널드와 공주 메리의 결혼 그리고 왕위 찬탈 음모를 지지했다는 증거라고 선언했습니다. 거의 확실히 그 튜닉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1539년 1월 제프리는 사면받았습니다. 하지만 헨리 폴은 반역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 1월 9일 처형되었습니다. 마거릿과 어린 손자 헨리, 당시 15살 남짓은 자기와 재산을 모두 박탈당하고 탑에 계속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헨리 8세가 마거릿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녀의 시종들에게 급료를 지불했습니다. 1541년 3월 처형 2달 전 그녀를 위한 새 의복 비용을 재단색의 거액으로 치렀습니다. 왕이 그녀를 처형하려 했다면 그런 지출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감방 벽에는 마거릿이 새긴 시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반역자는 단두대에서 죽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반역자가 아니다. 결코. 나의 충성심은 반석처럼 굳건하다. 나는 단두대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두고 보라, 오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5월 27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재판도 없이 판결도 없이 헨리 8세는 마거릿 폴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무엇이 그의 마음을 바꾸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시 레지널드가 유럽에서 다시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고 어머니를 구출하려는 계획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정통성에 불안을 느꼈던 헨리, 그는 순간적인 공황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후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마거릿은 1시간 안에 처형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죄목을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감방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처형대가 아닌 야외에 놓인 낮은 나무 토막 앞으로. 급조된 처형이었기에 정식 처형대를 세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탑의 정식 사형 집행인은 북부 반란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이미 북쪽으로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선 것은 경험이 없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마거릿은 67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고 왕과 왕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공주 메리에게 전해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처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도끼날은 목이 아닌 어깨를 찍었습니다. 두 번째도 빗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뒷목 아래를 쳤습니다. 여러 번의 도끼질이 이어진 후에야 마거릿 폴의 머리가 몸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두 왕의 조카, 공작의 딸, 잉글랜드에서 가장 부유한 귀족 중 한 명이었던 여인의 최후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잔인하다고만 부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공포는 단지 육체적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무의미함 때문입니다. 마거릿은 유죄가 아니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재판 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왔을 때 그것은 가장 품위 없는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역사가 그녀에게 이미 충분히 잔인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지막 일격이 가해진 셈입니다. 유럽에서 어머니의 죽음 소식을 들은 레지널드 폴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순교자의 아들이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1시간 동안 혼자서. 1886년 교황 러 13세는 마거릿 폴을 시복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런던 탑 내 성 베드로 성당에 안치되었습니다. 앤 불린, 캐서린 하워드, 그리고 같은 왕의 변덕에 희생된 수많은 이들과 함께 마거릿 폴의 삶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일들의 긴 목록입니다. 안정된 가정에서 태어났어야 했지만 아버지가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에 맞는 남성과 결혼했어야 했지만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노년을 평화롭게 보냈어야 했지만 아들의 행동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왔을 때 그것은 그녀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누구인가 때문이었습니다. 플랜테저넷의 마지막 피, 불안한 왕이 견딜 수 없었던 존재. 마거릿 폴의 이야기에는 씁쓸한 역설이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파란을 일으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충성스럽게 섬기고 조용히 살아남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왕위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반란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고 싶었고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고 친구를 곁에서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존재 자체가 죄가 되는 세상에서 무고함은 방어막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마거릿 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영국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항상 음모를 꾸미는 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된 시대에 올바른 피를 가지고 태어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나눠주세요. 역사 속에는 마거릿 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방식으로 기억되고 살았던 방식으로는 잊혀지는 사람들.